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김상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우를 갖춰줘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도 입장을 하면은 싫더라도 뭔가 선을 보였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서로가 타협을 해서 의견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자는 게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갖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 하셔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아동에 사시는 김상중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치는 타협 그 자체다라는 말도 있는데 서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여야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정치학 교과서에 있는 말씀을 정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가요? 인데요. 예스 오너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4425님은요. 노입니다. 한전 측의 이익을 위해 올리는 것처럼 보여요. 당초에 설득력도 없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한전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9925님은 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력난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곧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범,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동학대 근절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하는데 매년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편한 진실은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84%가 무려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 함께 살고 있는 부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의 장화정 관장 연결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원인, 해결책은 없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10,000건 이상이 신고 접수되었고요. 네. 그중에 한 6,400여 건이 학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6,400건 정도. 연간 네. 작년 기준으로 네. 6,400건이네요. 400건. 네. 6,400건 가운데 한 80% 이상이 아동학대를 행하는 경우가 부모라고요? 좀 네, 5,300여 건이 부모에 의한 거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5,100여 건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좀 믿기 어렵네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훈육과 학대를 구분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네.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활고, 이혼, 뭐, 급격한 핵가족,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를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동 양육을 잘 해보고자, 아이의 문제 행동을 잘 수정해보고자 훈육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거죠. 예. 그걸 가장 손쉽고 응대하기 편한 아이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투사하면서 학대는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결국 해법도 사회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빈곤을 좀 없애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애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부모 교육이라는 걸 좀 제도화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는 거죠. 부모 교육이요. 네. 네. 훈육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네. 네. 이 피해 접수 받은 사례 가운데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을 텐데 이제 네. 기억에 남는 사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아주 이 사업 시작하기 초반에 신고 들어온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주 오래전 사건입니다. 누나는 이미 안매장되어 있었고요. 네. 동생은 정말 이번 사건처럼 거의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네. 구출이 됐었던 사건인데 거기도 계모에 의한 학대였고요. 네. 아이들이 똥을 지린다 해서 상당 부분 계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밥을 안 먹이고 네, 그랬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네. 계모 언급해 주시니까 자신의 딸을 죽인 계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면서 생모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네.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이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 아주 최대한 이렇게 형을 살게 하는 것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보호자에 의한 학대인 경우는 가중처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만으로는 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단 학대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고 네. 정말로 응급한 상황이면 아이가 격리가 필요한 거죠. 격리를 결정할 때는 사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격리가 아이의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 전문가이 3일 동안 격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나면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부모는 친권이다. 나의 아이를 돌려달라 하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저희는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거절을 하면 이제 이번에처럼 행위자의 이제 치료나 교육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부모가 거절하게 되면 저희는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아이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 부모도 내가 이렇게 양육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이런 교육과 상담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이번에 정말 개가천선을 해서 좋은 부모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치료와 교육들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얼마나 괜찮아졌는지를 보고 부모가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다시 재평가하고 원가정 복귀, 즉 아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아동 전문보호기관의 장화정 관장이었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이제 조금씩이나마 정체 구간이 줄어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장진하대목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반대 복정 가는 길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강남 면허시험장 쪽으로 속도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가는 길 성산대교에서 오금교까지, 도심으로는 금천교에서 광명교, 오금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상속도 못 미치고요. 옆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정체 구간 줄면서 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아직까지는 정체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판교 일대 달래내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여전히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긴급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또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레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과연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이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산업연구원의 고동수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동수입니다. 네, 전기요금 올 들어 두 번째라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일 이번에 전기요금을 다시 인상하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그것이 네.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기요금 원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2012년을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원가 회수율이 약 한 88.4%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난 1월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원가 회수율이 좀 더 높아졌겠지만은 예. 아직도 사실은 원가 자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가 보통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대체로 주택용이 한 5번째로 싸고요. 네. 산업용은 한 10번째로 이렇게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좀 싸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도 그렇지 한 해에 2번씩 인상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뭐 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이유가 된 게 좀 더 그 전기요금이 지난번에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 많이 올리지 못한 것을 이번에 다시 또 한 번 올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원가 이익 회수율 88% 정도라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물론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으면요. 예. 전경련 측에서 이 원가 이익 회수율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한전에서 이러한 것이 투명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건데도 재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현재 그 원가 계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전에서 발표하고 있는 총괄원가는 일반 기업들하고는 달리 좀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는 걸 포함시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기업들이 계산하는 원가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하고는 달리 네. 독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러한 그 원가 자체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기 요금 자체를 컨트롤하고, 네. 그래서 원가의 적정 투자 보수율을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투자 보수율 이것이 뭔가요? 최소한의 이제 기업들이 이 투자를 했을 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발전소 같은 걸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네. 이 큰 비용이 그 이익이 보장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예. 아무도 사실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발전소를 지으려고 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전력 소비 증가 속도가 예측치보다 훨씬 초과해서 이 전력 사용이 많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네. 그럼 2012년 데이터를 보면은 국내 총 생산 대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네.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많습니다. 네. 결국은 1인당 전력 소비량도 네.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최근에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보면은 네. 이런 전기요금의 상대 가격을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발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쉽게 말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량이 는다라는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하던 에너지로는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 그다음에 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석유하고 가스 등은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전기는 인상률이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전기의 인상률을 굉장히 묶어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나 가스는 일종의 1차 에너지고 네. 전기는 2차 에너지인데 네. 2차 에너지 가격이 1차 에너지 가격보다 더 싼 결과가 나오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는 건 아까 석유나 가스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네. 또 안전하고 편리한데 그런 전기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싸다 보니까 모두들 전기로 모든 기기를 바꿔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당국과 한국전력은 뭐 했냐. 또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도 덧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적자가 나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한전이 너무나 적자를 내고 있는 거가 전기요금을 인상해주면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아마 주식시장에서 한전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워낙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가 전기요금을 인상해주면 적자 폭이 줄거나 이익이 날 테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낮은 이유가 정부가 생산비에 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팔기 했기 때문에 네. 한전이 매년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현재 한전과 그 한전 발전 자회사가 있는데 그 전체 부채가 거의 한 9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한전이 한전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메울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말하자면 전기요금 인상을 해서라도 원가보다는 좀 올리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 가운데 부분별로 보면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이상으로 조정됐어요. 6.4%.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합니까? 아무래도 특히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6.4%라는 건 기업에 분명히 부담은 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런 부담을 이제 전기요금을 그동안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네. 전기요금에 대한 거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제 최소한 정상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기업들도 이러한 주어진 높은 인상된 전기요금 하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든가 그러한 기기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많은 또 대안을 잘 해나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다음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용 누진제가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알건데 한
주택형 누진제가 6단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 이제 그전에는 더 많았지만은 네. 저 역시도 이 누진이 단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좀 오래된 제도인데 특히 그 현재 누진 단계를 보면은 시작 자체가 아마 100kW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러한 그 100kW로부터 시작했던 이런 구분은 약 한 오래전에 네.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가구들이 전기 기구들이 많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누진 단계를 100kW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대신에 약 200 내지 한 300kW부터 시작을 해서 예. 누진 단계도 좀 처음 현재 6단계를 한 3단계 정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단계로 좀 줄여주는 것이 적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발표한 가운데 보면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이것을 도입하겠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전기요금은 단순한 전기라는 건 이제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전기요금을 올릴 때는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이 다 이제 미치게 되는데 예. 항상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많이 논의됐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아마 정부가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오래전부터 하시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에너지 자체를 찌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어려운 분들께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해주는 대신에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에너지를 이제 그 제값을 내고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이제 가질 때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동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훈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조금 전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뉴스정면 승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가요?를 Yes or No라는 질문 코너로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75님인데요. 반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전기요금이 없어서 촛불 화재로 돌아가신 할머님과 손자 사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주변에는 독거노인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올겨울 촛불 켜고 사는 분들이 더 늘어날까 무섭네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제도, 쿠폰 제도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긴 한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요. 스포츠 소식, 한국과 러시아의 축구 평가전 소식하고요. 그리고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밤 홍명보가 이끄는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와 평가전을 갖죠. 네,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부터 시작하고요. 이 장소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입니다. 여기서 러시아하고 이제 원정 평가전을 하는데요. 지금 두바이 현지 날씨가 아주 좋지가 않아서요. 선수들이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입에 그 모래가 씹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래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선수들이 그 야외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고요. 실내 경기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도 이 선수들 시차 적응 그리고 기상 환경 뭐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선수들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선수들 많이 있다고 이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선발진에 좀 대폭 변화도 예고를 했습니다. 현지 전술훈련에서는 특히 수비진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하는데요. 네. 이 좌우 풀백에서 그동안 뛰었던 기존 멤버인 김진수와 이용 선수 대신에 아마도 오늘은 박주호와 신광훈 선수가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또 이 지난번 스위스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했던 김신욱 선수가요. 또 한 번 원톱 공격수로 나설 전망이고요. 또 눈여겨볼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근호 선수인데요. 이근호가 A매치 지금 현재 1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동 원정 때 넣은 골만 5골입니다. 유독 중동에서 강하기 때문에 별명도 중동 킬러라는 별명이 네, 있고요. 네. 예, 이번 러시아전에서도 좀 좋은 활약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이근호 선수가 그 지난해까지요. 울산에서 이제 김신욱하고 함께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둘이 함께 이끌었는데 두 선수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가는 선수 있죠. 최근에 위기의 남자가 된 골키퍼 정성용 선수인데요. 네. 경기 전날인 어제 혼자서만 골키퍼 코치한테 특훈을 따로 받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열리는 러시아전이 대표팀한테는 올해 마지막 평가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전 골키퍼로 쭉 활약해왔던 정성용 선수가 좀 마지막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좀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 11시라고요? 네네. 축구 팬들은 오늘 밤 좀 잠 못 주무시겠네. 네. 네, 예.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일의 배승희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네, 너무 추운데요. 네. 오늘 춥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코트를 좀 벗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사립대 교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뇌물수수죄. 뇌물수수를 그러면은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범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한국환경공단의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데요. 네. 여기서 근무하던 김모 교수가 폐수처리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 한 곳에 최고점을 주고 이 최고점을 맞은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한 1,000만 원을 받아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심사위원이었네,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이 김 교수의 지위를 자문위원인데 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입니다. 네. 이 환경부 산하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제로는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그 업무 중에 일부가 네. 운영위원회에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지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중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임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에 있는 수레나 알선수레 이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네. 관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뇌물죄가 네. 적용됐고 네. 2심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2심에서는 김 교수의 지위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무죄가 된 겁니까? 네, 그건? 무죄가 된 네. 것이고 이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된 것인데 사실 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법원 너희 다시 심사해라. 너 제대로 못했구나. 네, 다시 네. 해봐라. 이거 네. 공무원인데 왜 그랬느냐. 판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어요. 사실 파기환송 받으면 네. 변호사 엄청 좋죠. 왜 그렇죠? 이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네. 좀 불쾌할 수 있죠. 다시 심리를 해야 되니까요. 10심에서 무죄로 내렸는데 다시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다 유죄다 다시 해라 하니까 네. 아마 유죄가 나올 것 같고 네. 담당 변호사가 좀 다시 하라 그러면은 그 애당초 처음 했던 고등법원 그 판사가 합니까? 아니면 다시 배정받습니까? 네, 다시 그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가면은 판사가 다시 네. 배정받습니까?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돈 받으면 일단 처벌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재판보다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변호사들 좀 수임료 많이 버더라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네. 법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되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배임수재죄라고 해서 네. 형법에 일반적인 것이 적용됩니다. 배임수재죄라는 네. 것은 어떤 거죠?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네. 받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방송국 KBS 같은 경우는 네.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PD가 예. 가수 노래를 틀어달라는 이제 부정한 청탁 이런 네.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이게 뇌물이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YTN이 공무원인가요? 아니죠. YTN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얘도 YTN을 들면 안 돼요. YTN 이런 사례가 없어요. 없으니까 네. 다른 네. 방송국을 들면 네.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수재죄라고 해서 그 네.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네. 근데 배임수재는 형법 35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공무원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이 수수액에 따라 또 차이도 있고요. 특별법은.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으로 처벌받는 게 굉장히 형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가 네, 요구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서 예를 들었을 때 KBS를 들어갔고 같은 동업자 입장에서 갑자기 좀 죄송스러운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 PD가 네. 이제 가수의 음악을 특정 가수의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서 돈을 혹시 받은 KBS였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네. 큰일 나죠, 이거. 예. 네. 모방송국. 모 정정하겠습니다. 방송국, 네. 공영방송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걸. 공영방송이란 말도 뺄까요? 네,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모 KBS는 방송. 아니었습니다. 네. 모 방송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불려다녀요, 제가. 네. 큰일 납니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대학교 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예. 가수 초대 관련하면 이제 학생회랑 이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팀이랑 리베이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학생회에서 돈을 받아갖고 가수를 초청하고 그런 경우인가요?
네, 요거 지금 형사 진행 중에 있는데. 아, 그래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진행 중인데요. 네. 대학교 행사 축제. 모 대학입니다, 모 대학. 네. 이거 굉장히 많아. 이건 거의 다 해요. 대학교에서 축제 그래요? 행사할 때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팀에서 네. 자신들이 행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뉴스에도 나온 사건인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 초청받은 가수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왜냐면 또 거기에는 매니저가 껴있기 때문에 네. 매니저가 먹을 수도 있고. 아. 네. 근데 이 대학교 축제를 하다 보면 이게 네. 돈 문제가 많이 커지거든요. 연대 예. 같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축제 비용이 한 3억 정도 돼요. 굉장히 업체들이 많이 모 끼어드는데. 또 자꾸 대학을 측정하셔갖고. 어떻게 해요? 모 대학교.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행사들이 커지는데 이제 대학교가 만약에 국립대다 이러면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예. 사립대다 하면 그냥 일반 형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는 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렇죠. 네.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약감 리베이트도 네. 국공립대학교 이러면 공무원이고 네. 사립대학교 네. 이러면 그냥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또 같은 사실관계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네. 처벌을 받는 수위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에게는 그 강한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세금, 혈세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더 특별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좀 도덕적 윤리성이 네. 높게 요구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원전, 방위사업, 철도 시설 등에서 비리를 척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공공기관의 뭐 방만한 경영, 예산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특히 입찰 부분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입찰이라는 방식을 해놨어요. 특정 회사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수의 계약할 수 계약을 없게.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공정성을 위한 건데 이 공정성을 위한 이 입찰이라는 과정에서 김 교수와 같이 최고점을 주면 돈을 받고 네. 이런 부정한 행위가 많이 일어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를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방만 경영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문화재청 남대문 복원하는 것도 부실로 드러났고 예. 또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본 건데 예. 지하철에 보니까 승강기 안전 홍보대사가 있더라고요. 승강기 안전하게 타자 네. 이런 홍보대사가 있던데 예. 보시면 홍보대사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만한 경영 그리고 또 앞에서도 나왔는데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여름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네. 이 한전도 이번에 현 총리가 네. 불러다 놓고 얘기한 20개 공사, 부채가 많은 공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부채가 무려 100조 원가량 된다고 하네요. 네, 연결 그렇죠. 재무제표로 하면은. 네. 제가 예전에 이 사법고시 준비 전에 말레이에서 유학원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말레이에는 굉장히 시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태국이나 말레이는 더울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에어컨 정말 시원하게 틀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우 약간 구조가 다르죠. 산업의 전기를 네.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이런 방만한 경영 때문에 결국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박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좀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로 어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항상 뿌리 뽑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관련해서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언론이 이제 항상 이쪽을 많이 좀 주목하기도 하는데 네. 어느 정도입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해마다 줄어갔는데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해마다 한 100명 정도씩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고 파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 이걸 좀 뿌리 뽑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통계는 확실한 통계죠. 네,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어요. 국정감사 자료. 네, 네, 자료에서. 국정감사 자료군요. 네. 이 공공기관들 특히 급여 문제, 네. 또 성과금 문제, 네. 호텔식 사우나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정말 맞는지 저도 네. 이제 언론인 입장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네. 생각도 들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나라 언론이 좀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충남대병원이나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는 그 일자리 세습 조항이라고 해서 이 근무하던 자녀가 여기에 취업하고 싶다 이러면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협약도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게 노사협약을 말하나요? 예, 노사협약을 의미하는데요. 그 TV에서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쌍용차 이런 데서 머리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사측이랑 협의하는 거 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가 많기 때문에 노사 측에서 이러한 협약을 제시하면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면 더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또 실제로 일하다 보면 노사 측, 노조 측에서 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장악할 수가 없겠죠. 자, 노사 문화가 좀 개선이 되는 것도 분명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이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공공기관의 부채, 빚이죠, 빚. 빚이 아주 천문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서 뇌물수수 처벌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인마이 포켓, 슬그머니 이렇게 챙기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통계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또 정권이 바뀌면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200조 원 가까이 늘었다. 몇 년 사이에 늘었다. 부채가 얼마 늘었다고요? 부채가 2008년 290조에서 지난해 493조 원으로 200조 이상이 늘었어요. 이게 조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200억 원도 아니고 200조라고 하니까 더 감이 잘 안 오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긴 한데 이 현호섭 부총리도 이 공공기관을 불러서 이제 파티 끝났다. 부채가 많거나 이제 과잉 복지 논란을 한 공공기관을 데려다가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칼바람 불었다. 몇 차례 사업 구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파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은 또 그 어떤 분들은 파티에 있는 음식은 너네들만 먹고 왜 우리 먹을 건 안 주냐.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억울하다.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젊은 직원들. 왜 우리가 정당하게 이게 공채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공공기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하느냐. 라고 그런 항의성의 이런 글들이 또 심심찮게 언론사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보면 이제 이 상부 임직원과 이제 일반 직원이 다르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임직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임용직이 많아서 인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직이 많기 때문에 자기 뭐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직원들의 경우에는 투명하게 들어와서 사실 이 문제와는 좀 관련이 없죠. 다만 좀 일이 늘어날 뿐이죠. 억울하겠죠. 그런 젊은 분들은, 억울하죠. 젊은 직원들은요. 그런데 사실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복지 논란은 결국 그 일반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사측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 복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공공기관 그러면은 공공기관 좀 말이 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서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는데요.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공사가 붙은 것이 공기업이고요. LH공사. 그리고 그 중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에는 한국투자공사, 대학병원 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요즘. 신의 직장이죠, 신의 직장.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끝자리, 휴대전화 끝자리 1575님입니다. 제작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